정대진 한라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전체적으로 사건 상황 보셨을 텐데 예. 가장 먼저 좀 어떤 부분이 눈에 좀 띄셨을까요? 지금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좀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요. 네. 연합훈련 기간 중에 실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. 그리고 네. 이게 또 민가 지역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철저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너무 좀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주변 상황이 어지럽지 않습니까? 이게 특히 또 이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천에 하나면 이게 다행스러운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네. 내부 지역에서 좀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망정이 이게 혹시 이 접경 지역에서 이제 북측 지역과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촉발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좀 생각하기 싫은 좀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좀 벌어졌을 텐데요. 네. 그런 점들이 좀 가장 먼저 좀 우려되는 점이었습니다. 네,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은 KF-16 전투기에서 MK-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KF-16에서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가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은 그 정비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비정상 투하가 되도록 이게 아마 그 공군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좀 잘못 익히거나 조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정상 투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매뉴얼대로 작전을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불량 등으로 좀 문제가 생겼을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우리가 늘 안 하다가 지금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니고요. 한미 간의 그 연합 공중 훈련은 늘상 좀 있어 왔던 일이죠. 그런 네. 상황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서 보면은 장비 불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고 좀 이게 면밀한 조사가 향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해 보입니다.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그러니까 투하 지점을 조금 착각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걸로 보이세요? 아니면 그 훈련장까지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투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동 중에 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? 지금 봤을 때는 사실은 그 훈련받은 조종사가 저런 투하 지점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실수했다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군 조종사가 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공군기 조종사가 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미군 조종사라 하더라도 네. 지금 너무나도 이제 민가 지역이 아주 확실한 구역이기 때문에 네. 여기를 그 어떤 조종사라 하더라도 이거를 잘못 오인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일은 고의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지금 단계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군 장비들에 대한 좀 대대적인 점검,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MK-82 일반 폭탄 8발이 이제 투하됐다고 하는데 MK-82 폭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예, 그 MK-81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KF-16에서 쓰는 이제 폭탄인데요. 이게 일반 공군 일반 공군 전투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공대지죠. 공대지 공습을 할 때 쓰이는 이제 그런 폭탄들입니다. 네. 그런 폭탄들이고 이제 전통적으로 한 250파운드, 한 110kg 정도 이제 나가는 그런 폭탄들이고요. 별칭으로는 파이어 크래커라고들 이제 부릅니다. 그리고 이제 범용 폭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MK라고 하는 게 이제 마크 이제 80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네. 그 마크 80 시리즈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소형이고 한 250파운드짜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훈련이나 보통 연합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폭탄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MK-82가 최대 파편 도달 거리가 1.2km다.
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정거리가 1.2km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1.2km까지 이제 파괴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거는.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진 지역이 다행히 이제 그 피해자가 지금 한 7명 정도 중경상을 지금 입은 걸로 지금 현재 보도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다행히 좀 뭐 그 시간대가 그 마을에 그 민가에서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는 좀 직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1.2km 정도 파편이 튀긴 하지만 이게 그 정도까지 지금 파괴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인원 그 사상 그 범위 수준 정도를 봤을 때. 예. 그랬을 때 아마 좀 천만다행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네. 교수님, 지금 그 MK82 일반 폭탄 8발이 투하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공군에서도 8발이 모두 폭발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아직도 폭발되지 않은 폭탄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,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지금 8발 정도가 오발 됐는데, 8발이 다 터졌으면 조금 더 피해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. 예. 주택 두 채 등이나 건물 여러 채 정도로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, 아직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. 예. 네. 근데 뭐 현장 그림을 봤을 때 8발이 모두 다, 만약 제대로 된 폭발력을 발휘하고 1.2km 이상 이제 파편을 튀고 했으면 아마 조금 사상 범위나 피해 범위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. 그래서 혹시라도 좀 오발탄이 남아 있나 이런 걸 가지고 공군 당국도 지금 또 현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 오발탄 때문에 폭탄물 처리반이 지금 투입돼서 수색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발탄이 발견이 돼서 처리반이 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처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까? 좀 어떻습니까?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지역이 좀 특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있고, 그래도 조금 이 지역이 지금 인근 민가 지역으로 조금 범위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, 네. 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, 일단 탐색하는데 시간은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죠. 네. 근데 만약에 불발탄, 오발탄인데 이제 불발탄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해체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킬로 정도는 이제 다 폐쇄를 해야 되고, 좀 이렇게 수시간 내지 뭐 그 이상이 좀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작업이기는 합니다. 네. 또 다음 주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일정에는 좀 변동이 없을지,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 이제 시행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까요?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3월 달엔 보통 이제 야외 기동훈련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공군 전력이 모두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게 보통 3월에 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이제 기본적인 골격인데요. 이번 사고 이후에 아마 이제 공중훈련들은 좀 전면 중지를 하고 장비 점검이나 이제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. 네. 뭐 그렇지만 다른 이제 지역에서의 연합훈련들, 그러니까 해군과 육군 간, 그리고 또 그 육군들의 이제 실사격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최소 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.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접경 지역과 이쪽 북부 지역에서 이제 공중연합훈련들은 지금 아마 좀 전면 중지되거나 좀 다음 그 기회로 연기를 하거나 이제 이래야 될 수밖에 없는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. 지금 이 지역이 평소에 그러니까 포천 노곡리입니다. 훈련이 좀 많은지도 궁금하고 이 주변에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. 예, 지금 사진들 보시면 이게 딱 민가 한가운데요. 근데 원래 포천 지역이 이제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평소에도 이제 탱크 이동들도 많고, 네. 그리고 폭탄 오발 사고가 이제 포천 동두천 이쪽에서는 사실은 그 유실된 지뢰 때문에도 폭발 사고 가끔씩 또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. 네. 네, 이런 지역이라서 원래 이런 사고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잦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좀 그 선례가 없었던 일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좀 상당 기간 조금 이제 격리되고 따로 이제 그 안전 조치 그리고 또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생활 지원들 편의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이제 그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것들도 심리 치료들도 이제 앞으로도 좀 장기간
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또 군 당국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만약 이렇게 군사 훈련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좀 군사 활동에 있어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한 사고 수습 일회성으로 좀 끝나지 않고 좀 장기적인 민관 신뢰 구축 차원에서도 민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